컬투쇼 11월 21일 월요일 방송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저희 유미자 씨께도 방금 전에 감기 조심하라 그랬는데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이 제가 신문을 언뜻 봤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갖고 모르겠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은 내용을 전달하는 건 웃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게 혹시 1주년이 아니더라도 잊지 않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좌우지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추위 잘 이기시면서 깨끗하고 맑고 순결한 하루 되길 빌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니까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 주를 열심히 살면 또 좋은 추억이 남는 일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의 시작이네요. 자, 화이팅 여러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11월 23일이 연평도 그 1주년이랍니다. 기사를 제가 봐갖고 그랬는데 23일이랍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맙시다. 11월 23일이 최지은 작가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그러니 생일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지금 잊지 않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빌면서 첫 곡 맞추기 이벤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곡명과 가수를 꼭 맞춰주십시오. 정답도 보내주시고, 재미난 오답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영어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네. 아무리 올려야 정답 처리가 안 돼요. 오늘 뭐 쉽네요. 자, 재미난 오답 많이 보내주시고, 샵 1077! 긴 문자! 합쳐가지고! 네, 계산이 안 되는 분들 네이버로. 자, 첫곡 나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거 알겠지, 뭐 다. 언제 명곡이죠. 예. 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참 요즘에 들어도 좋고. 그럼요. 명곡은 그냥 언제든지 영원한 노래가 명곡. 네. 아닌가? 작곡하셨죠, 프레디 머. 이런 노래 명곡 한 곡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히트곡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르는 우리만의 노래. 한국에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는 말고 뭐 구로구 금천구라도 자우지가 대단한 노래죠. 매니저가 열심히 해야죠. 고등학교 2학년 때 LP판을 선물 받으면서 굉장히 이 노래에 흠뻑 젖어 있던 옛 생각이 나네요. 퀸의 노래입니다. Don't Stop Me Now. 정말 Don't Stop Me Now. 코시험 기르고 민소매 티 입고 겨드랑이 털 가득한 이제는 프레디 머큐리. 고인이 되셨지만 굉장히 멋진 음악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자, 자, 많은 분들이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9702님 송강호가 부릅니다. 향수기는 예뻤다. 9321 대놓고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냥. 9321님 외국인이 불러요 영어 노래. 오랜만에 올라왔네. 대단해. 7979님 이거 제가 7979님 이미연 씨가 부릅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야, 막 쓰네요, 막 써. 8269님 아이러니한데요. 이덕화 선생님이 불러요. 단발머리 가발 쓰셨는데요. 네. 막 써요, 막.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여기 오답 읽히신 분들은 선물 주는 거죠? 예, 그죠? 네,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선정해서. 오답 읽히신 분들은 선물 드려요. 참여하신 분들 몇 분 모아서 선물 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를 확인하시면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2시 탈출 컬투쇼 1부는요. 이쪽이지? 아니요, 이쪽. 반대쪽이네요. 뻐꾸기 좀 알려드리고 나서. 뻐꾸기 그래요. 예, 뻐꾸기. 추워지니까 생각난다. 군밤. 예, 군고구마. 스키트장. 추워지면 생각나는 거. 스키. 온돌빵. 붕어빵. 생각나죠. 구들장. 그리고 어묵. 가래떡이 생각나요? 저런 분들이 어른 가래떡으로 한번 맞아본 분들이에요. 딱딱하게 얼은 걸로 빡 맞는 분들. 그런 분들 기억이 굉장히 나죠. 뭐 눈싸움 이게 됐던 딱 거. 이 가래떡이 이렇게 아프구나. 진짜 추워지면 기억나는 거는 그럼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연탄 예전에 막 연탄 무지하게 갈라당겼는데 꼭 이렇게 딱딱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실 건 없고요. 어른 가래떡으로 맞아봤어요. 그래서 가래떡이 생각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 가래떡은 뮤기입니다. 흉기. 터질 때마다 생각나는 건 솔로이신 분들, 옆구리 시린 분들. 예. 그거로 코 때리면 옛날 코 남자 생각나죠. 그냥 도둑 잡다. 좌우지간 추워지고 생각나는 거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기 작가들이 써준 거 재밌습니다.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뛰쳐나갔는데 와이프가 현관 비밀을 바꿔서 집을 못 들어오고 찜질방에서 잤던 기억이 난다. 뭐 이런 거. 캠프파이어 하다가 패딩에 불 붙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패딩 입은 사람은 불 곁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요. 담배도 피지 말아야 돼. 그냥 패딩 입고 이렇게 불 쬐다 보면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아깝죠. 거위 털인데. 쫙 다 타고 지퍼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퍼만 딱 전하고 뻐꾸기 많이 날려주십시오. 샤벨 077 긴 문자 합쳐가지고 이제야 인지했네요. 자, 2시 탈출 컬투쇼. 컬투쇼 드림 캠페인
컬투쇼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많이 소원 접수하세요. 자, 매주 3분을 뽑아서 진짜로 그 소원을 현실로 이뤄드립니다. 자, 김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사장님한테는 별난 취미가 있어요. 남들이 버린 물건을 좋아해서 맥가이버의 빙의가 돼서 뜯고 고치고 분해하고 고치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나요. 보통 회사는 사장실이 제일 깔끔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사장실은 고물상이에요. 사모님이 한 번만 더 좋으면 이혼이야? 소리를 지르시면 사장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없이 밖으로 나가서 고물들을 또 주워와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자꾸 우리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진짜 쓰기 싫은데. 밀수김, 이건 내가 고친 TV야. 집에 가져가서 써. 억지로 집에 가져오면 왔더니 채널 1개 교육방송밖에 안 나와요. 이럴 거면 사장님이 고물상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컬투 고물상. 오빠들이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종규 씨입니다. 저는 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지하에서 연습을 해요. 축하드립니다. 냄새나고 축축하고 벌레랑 같이 동거 중이에요. 그래도 열정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저희는 부원 모두 평균 5년 이상의 연주 경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요. 학교 공연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가끔 5만 원씩 걷어서 용달차를 불러서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이젠 돈이 없어서 그것도 힘들어요. 내년이면 취업, 유학, 군대 때문에 동아리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형님들 공연하실 때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니면 백두산 공연 때 바람잡이라도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해주셨네요. 여기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흐릿해요. 제대로 얼굴이 나온 게 없네요. 사진이. 한번 여기 라디오에 한번 오시죠. 라디오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실력을 좀 보고 한번 오세요. 본인들이 녹음에는 가 앨범이라도 뭐 있으면 아니 뭐 노래하는 데모 모습이라도 테이프라도 있으면 좀 노래하는- 들어보고 우리가. 네, 노래하는 모습이라도 봐야지. 노래했는데 뭐 이렇게 어줍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홍선영 씨. 매일 컬투쇼를 들으며 부업하는 36살 아줌마예요.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알고 부업이라도 하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부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힘들 텐데. 작은 거는 한 장에 10원, 큰 건 한 장에 17원이에요. 열심히 붙이면서 아들, 엄마가 이거 다음에 치킨 시켜줄게. 했더니 36개월 된 아들이 단호하게 됐어! 치킨 말고 쇠고기! 둘째에게 소고기 먹이려고 난이도가 더 높은 한 장에 50원짜리 상자를 붙이면서 컬투쇼를 듣고 있어요. 2000장 붙이면 온 가족이 쇠고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00장 했어요. 컬투쇼에서 우리 아들들에게 쇠고기 좀 배 터지게 먹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너무 이쁘다. 작업하시는 박스 사진이랑 여기 아들. 아니 애들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야 정말 이쁘다. 눈이 좋아요. 머리도 잡고. 눈이 그냥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똥떠랑하네. 참 예쁘다 진짜. 자 이장호 씨입니다. 24살의 젊은 남자예요. 훗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안 불어? 부럽네요. 안 불어? 작년 3월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1년 동안 입원 후 퇴원을 하고 지금은 사격 선수를 하면서 휠체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제 하루의 낙은 컬투쇼를 들으며 마음껏 웃는 거라 일부러 2시에 사무실에 나가 운전을 해요. 제가 하지 마비라 한 손은 핸들을 쥐고 한 손으로는 컨트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조금 곤란해요. 컬투쇼에서 블루투스를 보내주시면 운전 중에 오는 전화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있고 휠체어를 수리하다가 기름 묻은 손으로 전화 안 만들도 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소원이에요. 들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이건 좀 아는 분들가 있습니다. 이제 해드릴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데가 있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라디오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해드릴게요. 새로운 기술인데 저희가 모델하는 게 있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전화를 그 뭐야, 받고 하는 게 있어. 되게 오래전부터 오래전은 아니래도 뭐 알게 된 분이 있는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원이 현실이 되는 컬투쇼 드림 캠페인은요.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와 함께합니다. 사연 보내고 소원 이루세요.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작더라도 보내주시면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건 이루어드리니까 다는 못 이루어드리더라도 이 방송이란 매체와 SBS가 힘 합쳐서 여러분께 좋은 일을 해드리니까 많이 접수해 보시고요. 지난주 소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했죠. 심장 수술하러 서울 가는 우리 딸 비행기 티켓이 소원이에요. 네, 들어드립니다.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하나 씨.
전세금 갚느라 밥솥 살 돈도 없는데 부모님과 동생이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요. 네, 소원 들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최윤기 씨, 늦둥이 막내딸에게 제대열 보관권을 선물해 주세요. 근데 제대열 보관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아침에 그 사무실 나갔다가 봤는데 컬투쇼가 계속 검색창에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칼을 사오셨는데라는 그쵸, 사연을 읽어드린 게 어떤 블로그에 제가 올라와서 소개했던 사연 같은데요.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답니다. 네네네. 많이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유독 오늘 오전에 또 화제가 사실 됐던 모양이에요. 이 사연이 그렇게 막 그냥 대박은 아니고 한 중박 정도 되는 사연인데 진짜 대박 사연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참. 칼을 사오셨는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칼을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아버님이 딸이랑 같이 이제 버리러 내려가신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버님이 칼을 들고 딸 뒤에 서 계셨고 딸은 앞에 서 계셨는데 다른 층에서 청년이 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괴한이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아빠인지 모르고 들이댄 줄 안 거지. 여자를 딱 붙잡고 빨리 뛰어! 하고 잡고 근데 딸을 데려가니까 아빠도 내 딸 내라! 그럼 쫓아가고 막 이런 사연이에요. 네. 그닥 뭐센 사연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 사연이 지금 돌면서 더 많은 사연들을 좀 올려주세요. 계속 1등하게. 참.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려서 매일매일 이렇게 고맙게 보내주시는 사연들입니다. 그리고 참 오늘부터 그 오지영 PD라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재익 PD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예, 안 싸우고 열심히 좀 더 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다음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호 AD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점점 커지면서 힘을 더 실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지 혼자 감당이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국장님의 배려일 수도 있고요. 뭐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돼. 더 큰 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깥에서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는 듣는 분들 많아지고 더 매체의 힘은 커지고 들어주시는 분들 많고 재미난 사연 많이 올라오고 1등하고 컬투쇼 막 검색어 오르고 뭐 이딴 식으로 하는데 PD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갈채와 두 분의 우정에 금가지 않도록 멋진 프로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TV로도 컬투쇼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잡으시는 팀이 대여섯 명이 되고 거기에 작가도 또 한 두 명이 붙어 있고 PD도 한 명 있고 여기 라디오에도 지금 PD가 이제 세 명에다가 작가 네 명에다가 몇 명입니까? 엔지니어 또 한 분 계시고 컬투 두 명에다가 거의 한 20명이 지금 거의 뭐 TV 수준이에요. 진짜로. 국내 최고의 라디오 프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찬우 씨와 김태균 씨가 울고 갈 만큼 머리가 큰 국장님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는 우리보다 머리 큰 축하드려요. 사람을 보면 울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왜 울어요? 울기는. 핵대들 만나고 싶어요. 그 국장님 얘기입니다. 국장님엔 과부가 많습니다. 어머니, 작은어머니, 고모. 이렇게 세 분은 모두 오래전에 홀로 되어 독수공방을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함께 허벅지를 찔러가며 싫은 옆구리를 달려가며 서로를 의지하며 참 잘 지내시죠. 어느 날 세 분이 함께 TV를 보시며 즐겁게 동양화 놀이를 하고 계셨대요. TV에서는 황혼 연애를 다룬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그들의 달달한 연애를 보던 고모께서는 부러우셨는지 나도 연애하고 싶다. 그러자 작은 어머니께서 민망해하며 고모도 참 이 나이에 주책이에요. 연애는 무슨. 왜요? 난 연애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하고 언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자 수줍어하던 작은 어머니가 돌변하더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대요. 고모는 아직 한참 멀었어. 얼굴 뜯어먹고 살 거요. 난 돈 많은 남자. 난 돈이 최고야. 그러자 조용히 계시던 국장 어머니께서 시끄러! 이것들이 자꾸 그냥. 국장님 어머님의 호통에 두 분은 조용히 계셨어요. 국장님 어머니는 패를 던지며 시크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난 한 살이라도 어린 놈. 연륜이 묻어나는 국장님 어머니 지혜에 두 분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연이네. 야, 그래요. 고스톱 재밌죠. 마땅히 할 말이 없네요. 지정욱 씨입니다. 조회수 33건, 추천수는 빵건. 솔로 탈출 성공률 100%. 2011년 11월 12일 낮 12시 13분 14초에 올리신 사연입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사연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컬투쇼 청취자분들 유난히 솔로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솔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30살 남자가 본인의 방법이에요? 포옹 겁니까? 편의점 알바생 및 카운터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98%의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센스 하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개할게요.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잖아요. 현금이든 카드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하실 경우입니다. 담배 하나 주세요. 네, 2,500원입니다. 250원. 싸다. 네, 2,500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젠틀하게 유머러스하게 그냥이 말합니다. 네, 그쪽 전화번호도 같이 주세요. 네? 자, 여기서 바로 다음 대사를 합니다. 카운터 날려야죠. 이대로 그냥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니 3명 다 주더라고요. 이번엔 카드로 하실 경우입니다. 카드를 긁은 후 사인을 합니다. 하트 모양으로요. 사인을 하트로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식합니다. 여기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은 꼭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유머에 약하므로 여기서 웃음을 줘야 됩니다. 사인란에 무엇을 쓰냐면요. 바로 10명 중 9명은 웃습니다. 10명 중 9명은 웃는데 그렇게 하면. 그리고 다시 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참 쉽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을 줘야 됩니다. 9명은 웃는데요. 사인란에 무엇을 쓰냐면요. 바로 크크크크 크크크크를 쓴대요. 거기다가 크크크크크크 키역키역키역키역 이걸 쓴대요. 그러면 10명 중 9명은 웃습니다. 왜 웃지? 이 사람은 어디서 시도해 본 거야? 나는 한 명이네. 나는 한 명이야. 그리고 다시 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참 쉽죠? 솔로분들 오늘 평상시 마음에 드셨던 알바생들이 있으시다면 편의점 가서 도전해보세요. 꼭 성공하실 겁니다. 다만 실패하면 그곳에는 다시 못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근데 이분이 지금 전 몇 년 전 번호를 받아낸 편의점 알바생과 결혼해서 2살 된 딸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담배를 한 갑 사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을 드리면 10,000원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돌릴 때 담배 한 갑과 7,500원을 주잖아요. 그럼 받으면서 담배와 7,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예. 자, 컬투쇼에서 매니저를 구합니다. 지원 조건은 일정 보통 운전면허 소유자고요. 나이 제한 없고 성별 제한 없습니다. 막내처럼 일할 매니저를 찾고 있어요. 저희 컬투 매니저를 네. 구한다는 거예요. 저희 진짜로. 매니저를 29일 날 화요일 얼마 전에 한 사정상 관뒀거든요. 네, 11월 29일 날 화요일 특집으로 진행되고 전국에 있는 실업난을 한 명이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매니저 오디션이죠. 예, 요딴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재익 PD가 적극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재 PD가 매니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코너를요. 매니저 하겠다고? 알았어. 할래요? 나 따당겨야 돼. 그래, 난 너 싫어.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제기. 내가 제일 잘 나가. 벌써 2시네?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선지야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린 루키 김태균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소찬우 미친 거죠. 헐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오늘 보는 라디오입니다. 보세요. 차량을 찾습니다. 하반절반 때 MD, 색상은 블랙, 넘버 42누 6719, 또 다른 차입니다. 뉴커피 포터, 색상은 파란색, 트럭, 넘버 81-5644, 또 다른 차입니다. 나르샤, 대전 32마 1638, 빨리 찾으세요. 자, 그리고 2371님께서 매니저 지원 어떻게 하죠? 등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문자 쪽에 많이 올리시는데 화요일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이력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원하세요. 화요일 게시판이에요. 자, 팀장님 제 돈 20만 원 갚아! 변동민의 쇼, 도지 탈출쇼, 컬투쇼, 날마다 오는 쇼, 어서 옵쇼,
도시 탈출 걸투쇼 제발 들어주쇼. 예, 그만 들어주쇼. 쇼쇼쇼쇼 무료쇼. 돈이 들어가는 쇼가 아닌 무료쇼. 좀 제발 들어주쇼. 쇼. 들으면 관광이 자극되는 도시 탈출 걸투쇼. 듣다 보면 중독되는 방송 도시 탈출 걸투쇼. 처음에는 산만하고 시끄럽겠지만 듣다 보면 중독되는 쇼 도시 탈출 걸투쇼. 긴급다이얼 119. 긴급사연입니다. 이수련 씨, 시골에서 농사져요. 밥 먹고 산책할 겸 산중턱에 있는 밭에 왔어요. 고구마 밭에 풀이 우거져서 낫으로 베어내면서 들어가는데 우리 논에서 누가 고구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남자인지 덩치가 아주 컸어요. 검은색 잠바 같은 걸 입었고요. 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야, 이 도둑놈아! 남의 밭에 고구마를 캐가다니 없어진 거 네가 다 가져갔지? 소리를 지르면 다가갔는데 산돼지네요. 멧돼지도 아니고 산돼지래. 멧돼지도 아니고 산돼지래. 이거 산돼지는 뭐냐? 걸어마 나 살리라 도망치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눈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빨리 안경 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과 돼지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멧돼지한테 받치면 큰일 납니다. 내낮에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네. 산돼지가 뭐야? 산돼지가. 김미주 씨. 그냥 돼지인데 산에 있으면 산돼지야? 김미주 씨. 살아있는 돼지. 이제 김미주 씨 출근하는 길인데요. 돼지? 네. 출근하는 길인데요. 피턴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차도 없길래 그냥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 멀리서 경찰 오토바이에 탄 경찰이 저를 보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전 창문을 내리고 흐느끼며 경찰 아저씨에게 호소했어요. 경찰 아저씨, 제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실수로 일하러 가는 길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 아저씨 절 빤히 쳐다보시더니 시크하게 한마디 던지시네요. 헬멧 써서 아줌마만 하나도 안 들립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뭐라 그러지 안 들려요. 네, 우리 모두 신호를 지킵시다. 송효정 씨입니다. 설거지하고 있는데요. 아들이랑 남편이 제 뒤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 엄마 등판은 아빠보다 왜 넓어? 엄마도 원래 저러진 않았어. 아가씨는 정말 가녀리고 예뻤지. 그럼 지금 왜 그래?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진화해서 그래. 둘이 칼칼거리고 있네요. 부인이 티켓문인가 봐요. 자, 김가람 씨 면접 보러 왔어요. 3인 1조로 들어갔죠. 첫 번째 사람 프로필을 읽고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차례가 돼서 면접관이 프로필을 읽었죠. 토익 910점에 오 서울대를 나오셨네요. 화려한 스펙에 저도 모르게 그만 방청객 리액션 하던 박수를 쳐버렸어요. 야 짱이야! 와 야! 면접관이 제 프로필을 읽지 않고 그냥 전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저 떨어진 거죠? 네. 네, 제 그 SNS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지령이라는 우리 팬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 무가 있대요, 무밭이 있는데,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총 1000개가 넘는데, 이걸 좀 좋은 데 나누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어디 노인회라든가 이런데, 예, 무 1000개 정도를 이렇게 드린다니까, 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게시판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 아니고요. 지령이라는 친구가 무밭이 있는데, 예, 무밭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희 제 SNS에 올려놨는데,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무 1000개 정도를 나눠주신답니다. 고맙고요. 자, 노래 듣고 보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긴급사연에 선정된 분들은. 컬투! 오락관! 안녕하세요. 정은미가 쇼다는 현장에서 함께 펼치는 현장으로 코너 컬투락관의 거참 야참참입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포 코퍼레이션 컴먼 제기를 랄랄랄랄라. 네, 전 지구인들의 해피바이러스 듣는 유산균 김태균이에요. 어서오세요. 오늘 오신 분 인터뷰해봅니다. 김성현 씨입니다. 대부도에서 형과 펜션을 꾸려가고 있는 두 총각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펜션, 대부도 형과 펜션을 꾸려간 두 총각. 형제세요 두 분이? 네. 안 닮은 것 같아요.
눈만 보면 닮았어요. 눈만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동생이세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 본인 동생이시고 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는 어디? 어머니는 지금 산악회 가셨어요. 산악회. 산악회가 더 중요하시죠. 예. 아 형제? 예. 그 형님이 그 우리 SBS 인기 프로그램 짝에 나오셨던 분이시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그 안녕하십니까. 당시에 제 얼굴이 좀 기억이 날 것 같거든요. 예, 몇 기세요? 몇 기? 사기 사기 사기당 지금 몇 기까지 왔죠? 지금 몇 기까지 갔죠? 16기. 16기. 그 초창기에 한참 좀 전이네요. 하셨던 분이신데 그때 그러면은 그 짝이 됐었어요?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잘 만나고 있나요? 만나진 않고 있어요. 아 깨졌군요. 그때 몇 호였어요? 몇 호셨어요? 3호였어요. 근데 저는요 그 역시 프로를, 남자 그 프로를 성우. 보면서 조금 그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1호, 2호, 3호 이러는 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게 괜히 무슨 인간 병기도 아니고 그 사람을 1호, 2호 뭐 로켓 발사하는 것도 아니고 합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호호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었어요. 섞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1호, 2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름을 아는데도 애칭을 준다거나 이름을 아는데도 그냥 뭐 그냥 이러면 그 호를 부르게 되죠. 호 그죠? 부르게 돼요. 근데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인기가 져갖고 국민들도 그냥 그게 익숙해져요. 거기서 룰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그냥 뭐 애칭을 이렇게 정해서 뭐 얼마 전에 그 저희 무슨 남, 펜션에 무슨 남 이러네. 오셨는데 손님들이 네. 4대 4로 왔거든요. 네. 자기네들끼리 몇 호님 하고 4대4로 아, 와가지고 요즘 그렇게 많이 논다 그러더라고요. 미팅도 그렇게 하고 그 짝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져갖고 한 200명 넘으면은 뭐 103호, 104호 그러고 룸 넘버도 아니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잘 안 돼갖고 좀 마음에 좀 안 맞으셨나봐요. 방송하고 또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하고 진짜. 또 이렇게 그렇죠. 나와서 와닿는 또 게. 만나 보면은 또 뭔가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저희가 만약에 짝에 나갔다면 커플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 같은 게 있어 보입니까?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갈 거예요. 아 그래 펜션 형제끼리 뭐 잘 되시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정답 오늘, 힌트. 오늘 정답의 힌트. 미술관에 가면 그렇죠. 미술관에 미술관에 이게 가면 많죠, 그죠? 벽에 붙어 있죠. 예. 네. 하실 말씀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다면 동생이 네. 동생이 할 말 있어요. 엄마 산악회에서 산 타고 있지? 나- 그렇겠죠. 산악회인데. 예. 간혹 보시면은 그 등산복 입고 어디 이상한 데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 들도 타요? 예. 저희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대부도에서 형제끼리 펜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예. 놀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선남 씨 곤충 물리 화학 인체 동물 분야의 선생님들 답답하네요. 내년 인사발령으로 헤어지는데 네. 아쉬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쪽 생물 쪽에 관련되신 물리학 그죠? 네. 화학 왜 이딴 거래요? 저는 곤충이고요. 여기 화학 저 선생님. 말을 저는 곤충이고요. 저는 곤충이고요. 얘는 화학이에요. 곤충이세요? 사람 같이 저는- 보이는데? 전 집게벌레예요. 아 그러면 어디 네.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은 뭐 저희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있고요. 선생님들까지. 그 밑에 이제 더 어린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곤충 물리 화학 인체가 왔는데요. 가장 웃긴 인체입니다. 전 인체예요. 그래요. 아 헤어지게 되니까 아쉽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네.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죠. 자 한 명씩 곤충 그다음 네, 화학입니다. 네, 화학이시고 저는 박물관 담당이에요. 박물관. 저는 지구과학 담당입니다. 지구과학. 네, 네, 지구과학. 저는 물리 담당이에요. 물리 담당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왔습니다. 또. 예. 화학이요. 아, 6호 나오네요. 저는 동물이고요. 우리 입사 동기 중에 평균 나이를 깎아먹는 막내를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7호요. 굳이 막내를 얘기하다니요. 저도 동물 분야입니다. 오늘 인체 안 오셨네요 인체 인체 어디 갔어? 인체. 인체가 못 왔어요 인체가 못 왔구나. 안타깝네요 총 8호가 왔습니다. 7호가 가장 연하고요. 예. 가장 어리고 머리띠를 하고 온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띠가 애매하네요.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딴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 수를 다 따져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맞춰질 것 같기도 한데 경력자가 한 분 계셔갖고요 예 저기 그래 즐거운 시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저희 이제 연말 되면 헤어지는데요. 음. 그래도 멀리 있더라도 마음은 함께 같이 있고 싶고요. 쉽지 않아요.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쉬운 게 고맘때 만났던 사람들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죠. 새로운 좋은 사람도 마음으로 남으시길 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장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컬투쇼 청년 구직자 응원 캠페인 컬투쇼와 쇼트사이 전문점 ST코에서 정장 한 벌씩 드리고 있죠. 이대동 씨
사람을 데려왔겠죠. 네, 곧 생일 어머니를 대동하셨네. 곧 생일이신 어머니가 컬투쇼 왕팬이에요. 엄마가 저를 빌미로 컬투쇼 방청 가고 싶어요. 토요일에 대기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잘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잘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 빨리 받아갖고 그거 입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 시간 안에 아마 못 받으실 거. 근데 지금 그 사연이 좀 잘못됐던 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면접을 이미 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잘 봤다 못 봤다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본인은 못 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괜히 당당하네요. 나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은 잘 봤다고 생각하겠지. 네. 어머니 아주 재밌게 보고 계시는데 평소 라디오 좀 들어보셨어요? 아, 저 이거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아, 어머니가 생신이라면서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몇 번째 생신이세요? 귀엽게 왜 그래? 5학년 1반이야. 아, 와, 쉬운 예. 하나. 그래요. 한 해 한 해 가는 게 싫습니까, 어머니도? 아니요, 저는 좋아요. 좋아요. 예,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예, 예. 아들이 이제 이렇게 뭐든지 자기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를 쳐다보는 게 쳐다보는 게. 예,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좀 쳐다보세요. 행복하죠? 네. 예, 꼭 이봐 직장 잡으시라고 저희가 정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감사합니다. 예? 옆에 친구도 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직이세요? 무직이세요? 무직이냐고 무직. 아, 저는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요? 네. 뺏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박정선 씨. 역시 뽑혔죠. 영어 가이드가 되기 위해 함께 공부한 스타디 그룹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 가이드가 되기 위해 발표 났어요? 네? 발표 났어요? 발표가 11월 30날. 아직 안 됐군요. 11월 30날. 잘 네. 봤어요? 저희 5명 다 그냥 잘 본 것 같은데 꼭 5명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죠. 현실이니까요.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요. 왜 그러잖아요. 수험생들이 다 합격했으면 말이 돼 그게? 다 합격할 수가 없죠. 영어 잘하시겠다 그럼 가이드 좀 하려 그러시면.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하려고. 미국 어디서? 워싱턴에서. 워싱턴. 우리가 알고 워싱턴인데. 워싱턴. 새로 생겼나 봐. 그 워싱턴. 유명한 워싱턴? 워싱턴. 맨하탄? 워싱턴. 뉴저지? 캔사스 시티? 일로 와, 싱턴이 너 일로 와. 발음이 미국에서 오신 분 치곤 세네요. 워싱턴이 너 와, 일로. 워싱턴. 맨하탄. 캔사스 시티. 디트로이트. 그렇군요. 꼭 합격하길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꼭 5명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 10년지기 친구랑 동업 중이에요. 제가 곧 시집 가는데 친구가 심란한가 봐요. 친구가 시집 가는데 왜 심란하세요? 아직 뭐 결혼이 결정되거나 날짜가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친구가 되게 외로워하더라고요. 본인이 시집 가니까? 네네. 어. 그래서 되게 식탐이 자꾸 친구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줬는데. 아니 그래요. 네. 본인이 보기에? 네네. 그냥 가요 아니래잖아요. 친구분 잠깐 줘보세요. 저기 하세요? 그렇게 외로우세요? 늘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건 없는데요. 네, 더 아쉬운 거예요? 아쉽지 않고요. 네네. 저희가 2인 기업이에요. 둘이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일하는 게 쇼핑몰 쪽이어서 예, 이제 모델도 하고 저희가 뭐 제가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버리면 모델이 없어져요. 모델을 써요. 어떻게 돈 주고 쓰면 되죠.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지. 가도 돼. 가도 돼. 가. 그냥 일은 해야지. 신경이 나면 외국으로 나가버리세요. 워싱턴으로. 알겠습니다. 자, 전용건 씨. 자, 중국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으로 왔어요. 오늘 제 생일인데 컬투쇼에서 축하받고 싶어요. 전용건 씨. 네, 시간이 좀 부족하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냥 엄마 아빠 건강하시라고. 전용건 씨, 예. 어머니, 아버지. 예. 중국에서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그래요, 중국에서. 예, 오늘 아침에 엄마. 들으세요? 예? 들으라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예. 과연 들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드시다 컬투쇼. 네, 오늘 정답은 그림이었고요. 정답 맞춤 몇 분께 깨끗한 치킨 BHC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힌트를 하나밖에 못 드렸어요. 미술관 벽에 붙어 있어요. 라는 힌트. 1656님, 경복이.
미술관 벽에 붙어 있어요. 0806님 껌. 누가 붙여놨을까요? 5040님 모기. 자, 많은 오답들 고맙고 잠시 후.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쏠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시청각 교실. 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장면들 인증샷과 함께합니다. 생활의 소리도 함께하고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순서입니다. 김현정 씨와 산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컬투쇼.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김현정 씨 네. 그럼 곶감 모자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방울 모자. 털모자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되게 많아요. 그 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기분이 좋아요. 경락 마사지 효과라고 해요. 방울이 그래서 막 그런지- 내 턱을 이렇게 막 요즘에 때려가지고. 그래도 턱이 갸름해졌어요. 저 요즘 약간 이제 살을 좀 빼고 있어요. 왜요? 금방 찌잖아요. 네? 아이 그쵸. 찔 때 찌더라도 한 번쯤 다시 빼보자라는 제가 볼 때는 심산으로. 그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질 개선. 아이 뭘 알았어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네. 사실 이런 모자는 저희가 네. 잘 안 맞거든요. 한번 써보실래요? 요번에 저희 그 공연 네. 포스터가 그런 네. 모자 쓰고 찍은 건데 네, 네, 울고 네. 있는 거. 귀엽다 그러던데 왜? 웃다가 울면 안 돼. 코디가 겨우 구했대요. 큰 모자를. 네. 그래서 많아서 부러워서 그래요. 저도 한번 살을 빼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요? 잘생기셨는데 멋지신데. 더 잘생겨지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는 많이 진짜 짜증나네. 처음 참, 그럴 처지들은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들 그렇게 그지?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컬투 형님들이 대두라면은 저는 긴두. 만두. 긴두. 만리장성머리. 긴 얼굴 긴두. 긴두. 아 그냥 긴두가 낫다. 그래 긴두. 아무거나 합시다. 네, 긴두 산 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나도 작두. 나도 작은 작두. 어리, 작은 얼굴. 하지마, 응, 그만해요. 작두. 작두. 난 작두를 탄 것처럼 할 거야. 미친 짓이 한번 놀아볼 거니 뭐. 좋았어. 미안합니다. 네. 잠들이. 제가 웬만하면 적응을 잘하거든요. 근데 김혜정 씨 적응이 안 돼. 미안하면 안 돼. 가자. 당나게 해야지. 첫 번째 읽어준 마. 내가 이거 시원하게 읽어드릴게 내가. 낄 수가 없어요. 낄 수가. OPD 놀라지 마요. 예. 적응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익명 요청해 주신 익명이구만. 속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는 23살 여자 사람이에요. 전 술만 마시면 괴력이 나와요. 20살 때 술 먹고 집에 현관 와서 현관문 열다가 열쇠가 부러져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술 깬다고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의자를 부순 적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메이크업은 지우고 자야 한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세면대를 살짝 잡았는데 세면대가 무너졌어요. 우와. 그래서 헐크야, 헐크.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나 월세 사는데 주인 아줌마한테 아직까지 말을 못했어요. 왜 남들한테는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재수없게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누가 제 힘 좀 가져갔어. 이렇게 부르죠. 내 힘 가져와. 와. 내려앉았어요. 야 괴력이다 괴력. 예, 저게 괴력이에요. 웬만해서는 내려앉지 않는 건데. 이건 점프해서 엉덩이를 확 깔고 앉기 전에는 이딴 식으로 되게 힘든데. 사실 요런 세면대가 좀 벽에 붙어 있는 게 좀 위험하긴 하죠. 지금 이 부처는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어설프게 붙인 거나 같아요, 그죠? 이거 네네. 똑 떨어진 걸 보면. 이거를 아줌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와 보니 그렇게 떨어져 돼 있었다. 있더라. 아 물을 받아놓고 왔는데 물 무게를 못 견뎠다. 아 그것도 네, 괜찮네요. 네, 네. 그것도
내가 안 다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줄 아시라고. 내 다쳤으면 고소를 할 판이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다가 물무게를 못 건드리는 세면대가 세상에 어딨어. 이게 무슨 세면대냐고. 둘이 술 드셨어요? 세면대를 새로 사면 돼. 그렇죠. 내가 세면대에서 발을 지속적으로 발을 닦았었거든요. 이게 지켜보는 게 솔솔해요, 재미가. 네?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올라가야지. 바로 제가 올라가는 꽤나 거야. 스트레칭이 잘 되는 여자예요. 발 안 올라가요? 그럼 발 올라가요? 발 올라가지. 안 올라갈 것 같아갖고. 발이 올라가서 이렇게 닦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너덜거리더라고요. 너덜너덜. 세면대에서 발을 씻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거 진짜로. 네. 큰일 나. 자유지간 이렇게 소개된 사연과 사진은요. 컬투쇼 홈페이지 시청자 갤러리 게시판 그리고 컬투쇼 SNS 정찬우 SNS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고요. 안 깨져서 다행이에요 정말. 참 진짜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괴력이네요, 괴력. 술 먹고 괴력. 쏘- 산이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우리 엄마의 센스 글쓴이 왜? 아니 좀 읽을게요. 어줍잖은 애드립 쳤는데 김태훈 씨가 비웃으셨어요. 글쓴이 허수호님, 우리 엄마의 센스. 저는 엄마와 차량을 같이 쓰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날은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는데 엄마가 갑자기 참 이따가 차 타고 놀라지 마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엄마가 차에도 방향제 넣어놨어. 근데 왜 놀라요? 천연 방향제로 넣어놨어. 아, 네. 그런 거보다 하고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게 됐는데요. 보조석 바닥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 있더군요. 바로 무였어요. 네? 이거 참 산스럽네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차에 무가 있네? 장 본 거 놓고 갔나 봐요. 그게 방향제야. 이게 무슨 방향제야? 아, 시끄럽고 그냥 넣고 다녀. 요즘 웰빙 시대 아니니 환경을 생각해야지. 지금도 차 앞좌석에는 무와 배추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방향제로 엄마! 무랑 배추를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엄마, 무하고 배추는 김장 담그시고요. 보조석에 저도 여자애들 태워야 되니까 제 이미지 좀 생각해 주세요. 그걸 왜 방향 효과가 있나? 이거 왜 여기다가 놔뒀어 이거를? 저에다가 무랑 배추를 방향제라고. 그런 효과가 있나? 아니 쟤네들이 무슨 커피 가루도 아니고 무랑 배추 넣는 건 저도 방향 처음 보는데요. 효과가 있는 녀석인가? 이게요? 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글쎄요, 저는 모르죠. 다들 금시초문이라고. 그렇죠, 금시초문이죠. 네. 네, 산스럽네요. 무 썩으면 방구 냄새 난다고. 근데 그죠. 저걸 왜 저러고 친아들이 아닌 게. 정답이네요. 제가 볼 때 정답 같은데요. 그죠? 네. 친아들이 그렇죠. 네, 친아들이 애매한 아닌. 친아들은 아닌 거죠. 땡당. 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오늘 집에 가서 술 먹고 들어가서 막 우는 거 아니야 이 남자분? 왜요? 내가 엄마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무가 뭐야? 그리고 술 드시고 세면기를 내려앉히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소개하도록 하죠. 네, 신재영 씨, 엽기 고구마. 아는 사람한테 고구마를 한 상자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주지 않죠. 그러다 기비하는 여자한테 예. 고구마요? 받아서도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고구마는. 그럼 진짜 좋겠다. 아는 사람은 고구마를 받아야 됩니다. 어른 가래떡으로 얻어맞아요. 아유 오늘 삶의 지혜를 알게. 그럼요. 아는 사람 고구마를 받아야 됩니다. 고구마 상자를 열어보던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상자에 쥐가 들어있어요. 어디? 여기 2마리나 있네. 시골쥐랑 서울쥐예요. 진짜 쥐가 들어있는 줄 알고 호들갑 떨었는데 알고 보니 쥐 모양 고구마였어요. 모양이 정말 시골쥐랑 서울쥐더라고요. 시골쥐는 못 먹었는지 비쩍 말랐고 서울쥐는 통통하니 살이 올라 있었어요. 여보 여기 뱀도 있네. 이번엔 뱀처럼 긴 고구마였어요. 여보 이거는 그냥 버려요. 아니 먹는 걸 왜 버려? 뱀이잖아요. 무서워요. 아니 그냥 고구마인데 먹으면 어차피 똑같을 텐데. 여보 뱀은 버리고 백조는 먹어요. 보니까 백조의 호수에 나올 것만 같은 우아한 백조 모양의 고구마가 있었어요. 고구마가 막 가지각색으로 다 있네요. 여보 여기 당신한테 어울리는 고구마가 있어요. 이건 꼭 당신이 먹어요. 그것은 변 모양의 고구마였습니다. 변으로 탑을 쌓은 듯한 모양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변 냄새가 느껴졌어요. 다양한 고구마 사진을 올려봅니다. 다양한 고구마 사진. 동물농장 수준인데요. 와, 시골쥐와 서울쥐. 예?
하나는 꼬리가 길고 가늘어서 말랐어요. 예, 서울지는 통통하게 살이 쪘고 네. 야 이건 쥐라고 보기 진짜 쥐처럼 보이네요. 자 그다음은 뱀고구마. 와, 와! 진짜 뱀이다. 와. 와! 뱀이다. 이거 저거 같기도 해요. 해삼. 그치 해삼 같기도 하고. 네네네. 와, 이 희한하다. 괜찮네. 고구마 이렇게 생겼냐? 서 있어요 이게. 백조! 와, 백조 고구마. 우와. 와! 이게 어떻게 다 한 박스 이렇게 들어있죠? 자, 마지막 기대되죠? 네. 똥고구마! 와! 똥고구마! 야, 저 고구마가 야, 참 희한한 게. 정말 건강한. 야, 희한하다. 건강한 똥이에요. 제가 어제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 좌우지간 신기하다. 야, 이런 것들이 다 있네. 아, 참. 우와. 자, 이 백조고구마 갖고 싶다. 네. 나이스. 여러분 지금 소개된 사연들 지금 컬투쇼 홈페이지 와서 보십시오. 컬투쇼 SNS, 정찬호 SNS 함께 보십시오. 진짜 재밌네요. 저도 변고구마 오늘 아침에 봤었는데. 네. 오, 진짜 신기하다. 아,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자,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씨의 사연입니다. 피비크림 발랐다. 사연 할까요? 나가서 다방 가서 얘기를 하시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김영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2010년 5월 그날도 어김없이 스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땡땡은행 대출 담당 아무개 팀장이에요.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고금리 이자 쓰시는 대출 있으시면 대환도 가능합니다, 고객님. 끊고 싶 됐어요. 바빠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아, 금리가 어떻게 되죠? 제가 바이크를 좋아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좀 있었거든요. 상대는 덥석 물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 서명이 필요하다길래 스팸녀와 터미널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그냥 한마디로 미치겠더라고요. 세련된 단발머리와 동그란 하얀 눈.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어요. 긴장했는지 곁담이 꽉 차서 줄줄 흘러내렸어요. 아, 겨드랑이가 울고 있었군요. 사인을 하는데 떨려서 제가 한글을 쓰는지 케냐어를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 순간 지금 이 여자를 그냥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식사하고 가실래요? 와. 식사라도. 스팸녀는 흔쾌히 네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서울과 강원도를 일주일에 2-3번 치고 가며 어머머머.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어요. 아, 뭐야. 지금은 50일 된 건강하고 예쁜 딸이 있고요. 인연을 만나려니 이렇게도 만나더군요. 지금은 대출 나갔고 얼마 전에 아파트도 샀어요. 모두 와이프가 돈 관리를 잘한 덕분이겠죠. 요즘도 휴대폰으로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는 친절하게 받아줘요. 근데 아내가 은근히 경계합니다. 돈 꿔준다는 대출 문자,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대리운전 문자.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그냥 스팸이었던 아유 거죠? 예쁘게 생기셨네. 아유 그래요. 사연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생기셨네요, 그죠? 단발머리에다가 동그란 눈. 예쁘게 생기셨다. 진짜 이쁘다. 네, 남자는 딱 얼굴이 대출받게 생기셨어요. 얼굴이 대출형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대출받겠구나. 그딴 얼굴이 있어요. 관상학적으로요. 그래요. 오, 이거를 스팸 문자를 막 무시해서 안 되겠네요. 그리고 여자분이 굉장히 이쁜데 앞쪽으로 나와서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코가 도드라졌네요. 예쁘시다. 그래요. 그것도 인연이니까. 축하드려요.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뭐 한번 기회를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인연이 생기니까 참 좋네요. 자, 하나 더 읽어주시죠. 제가 사연 한번 있으신 해볼까요? 분이요. 장유리님이 보내셨어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나가 있는 동료에게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제목: 사무실에 곰이 나타났어. 캐나다 현장 사무실에 출몰한 곰 사진이더군요. 처음엔 헉 했는데 계속 보니 귀엽더군요. 배고파서 내려왔는데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잡아먹을 사람도 없고 여유로운 오피스를 즐기다 갔나 봐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곰이? 네, 의자에 앉아서 그랬대. 서류 파일을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 데려와서 저 대신 야근이나 시킬까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기대된다. 아, 진짜 곰이요? 야 이거 여기 나도. 여기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요, 컴퓨터 앞에. 책상에 앉아 있어.
곰이. 진짜 곰이에요? 아 저거 인형 탈 쓴 거 아니고 진짜 곰이요? 와 이건요 지금 야 대박이다. 파일을. 너무 귀여워. 아니 곰이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어갔지 저기를? 캐나다에 그 곰이 많이 어머, 나타나는 어머. 가정이나 있던데 많이 나타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성민 누나가 네. 캐나다 밴쿠버 살할 때 네네네. 바로 뒤에 뒷뜰에. 그 뒷뜰에도 바로 내려왔다가 갔다는 얘기 있었는데 공격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공격하죠. 어머나. 곰 같은 위험하죠.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데 네. 이 곰은 그 사회생활을 하네요. 완전 비즈니스 곰이에요. 굉장히 뭐 비즈니스 곰이에요. 똑똑한 첩보곰, 곰, 첩보곰. 똑똑한 곰이네. 엘리트 같아요. 어떻게 보면 CEO 곰일 수도 산업 있어요. 스파이예요, 곰이. 예, 산업 스파이. 아 CEO 산업 스파이구나. 예, 산업 스파이 곰이에요. 예. 계속 떠들어야 됩니까? 아 네네네. 이 CEO 곰. 예. CEO 곰. 네. CEO 곰. CEO 곰. 자 생활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갖고 뭘 맞추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난잡해져요. 이게 뭐야? 자, 무슨 소리일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이 한 분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뭐 밥 비비는 소리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조리로 쌀조리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흙 발자국수. 진흙에서 저도 뭘 발자국. 밟는 소리 그죠, 같은데 그죠. 풀밭 같은 거는. 네. 아니면은 김장철이니까 낙엽. 아, 우리 어머니 그 정답 같네요. 배추에 소금 이렇게 착착 뿌리는 소리가. 아, 확실히 뭐가 다르시네. 김장철이라. 김장철이라 예. 그런. 어머니 이렇게 착착 뿌리면서 좀 뜯어 드시고 그러시죠. 예. 보내신 건 아니시죠? 야, 그러면 진짜 대박이다. 본인이 보내놓고 여기 와서 맞춰. 상품도 그럼 가지고. 상품을 두 가지로 받는 거야. 맞춰서 받고 여기서 받고 보내서 받고. 되게 변태다. 그럴 수도 있어. 되게 변태다. 그럴 수도 있어. 한 번만 더 들려줘 보세요. One 진짜 more 이게. time. 진짜 그거 같아. 진짜 김장 그 김장에 꽂혀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게 뭔 소리일까? 재밌는 오답, 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 하는 소리인지 네. 예, 재미나게 설정해서 보내주시면 오답도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세요. 뭐 우주인 사연도 많이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개미핥기가 개미핥는 소리 이렇게도 되고요. 뭐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총동원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곡동, 화곡 2동에 살고 있는 개미핥기가 개미핥는 소리 뭐 이딴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늘보가 나무를 늘 보는 소리. 그럼요. 재미난 소리. 늘 재밌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예. 아 최고. 자, 팬더검 다크서클 내려오는 소리. 뭐 이딴 소리. 자, 원더걸스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우, 산이가 만든 노래예요? 아 예, 제가 또 직접 만들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원더걸스 원더월드 이번 앨범에 소개된 액트 쿨이라는 노래인데요. 왔었어요 여기서. 네. 저번 주에 왔다면서 들었어요. 라이브로도 하고. 예. 네. 우리 저 그 해미네미. 네네 해미넴. 해미넴이. 내가 해림이다. 예.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는 처음 들어봤네. 컬트 형님들 완전 대박이야. SBS 채널 고정해요. 파워 FM 힘을 실어줘요. 두 형님의 몸 말리는 입담 들어봐. 두시 탈출 컬투쇼. 개그란 게 원래 머리 크기에 비례하지. 그럼 대체 누가 우리 컬투를 상대하지? Nobody. 당연히 둘이 챔피언. 2시만 되면 내 두피를 뺏겨. 완전 인정. 자, 디지털쇼 컬투쇼 실청학교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신학교실 사진이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네요, 오늘따라.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생활의 소리도 뭐 알 수 없는 소리인데 이분 뭐 김기롱 씨 재미난 오답을 보내줬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대응 빌라 대문 여는 소리. 대응 빌라는 전국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자, 최은기 씨, 돈 빌리러 온 친척한테 엄마가 소금 뿌리는 소리. 좀 뿌려야죠. 친척인데? 친척.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진짜 뭐. 네, 5987님. 우리 집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 소리.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 소리. 그리고 8216님이 아까 그 콜투 분들이 얘기하신 그 시리즈의 연속으로 방울뱀 방울 흔드는 소리. 그렇군요. 9488님 전기뱀장어 전기 충전하는 소리. 비슷한 소리네요. 아이 방울뱀이 졌다. 아니 뱀장어가 충전할 수 있다면 꼬랑지를 코드에 놓고요. 충전해야지. 그럼요. 떨어지면 죽으면 안 되니까. 방전되면 큰일 난 게. 예. 그리고 전기뱀장어 방전되는 소리지. 웃긴다.
죽겠네요. 죽는 소리죠 뭐. 그리고 7977님이 원더걸스가 김장하는 소리. 네. 야 여기 이제 갑자기 오는 거 이건데 이 소리 비슷할 것 같긴 해. 4318님 김에 참기름 바르는 소리. 오. 김에 구우려고 이렇게 싹싹싹 오, 잡았잖아요. 뭐 정답은 뭔가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 오늘 생활의 소리 정답. 2011년 10월 30일 30살 현 모양이 회사 뒷산에서 낙엽 밟으며 스트레스 푸는 소리. 누가 아까 낙엽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올려보지 그랬어요. 정답인데. 현은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회사 뒷산에 올라요. 올 가을엔 미친 듯이 낙엽을 밟았어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가 녹음한 거 이렇게? 네, 이분도 참 네. 부장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밟았어요. 아니 이름을 밝혀놓고 그러니까 현은경 씨 부장님. 현은경님, 네 부장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막 밟았어요.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더군요. 첫눈 오면 산에 올라가서 눈을 밟아야겠어요. 네, 현은경님입니다. 이거 누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네. 아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밟는 것 같은 진리기는 거 발걸음이 있어요. 진리기는 발걸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막 지근지근 밟는 것 같은 느낌 드네요. 하이힐 신고. 조금 더 기발하면서 사람 목소리 조금씩 들어간 거 이런 것 좀 보내주세요. 예? 걔랑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생활의 소리. 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월요일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나 개, 동물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손인경 씨, 여자분이시군요. 추위를 피하는 방법. 저희 아빠는 구두쇠예요. 보일러 떼세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빠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추위를 타시더군요. 춥구만. 추워. 제법 추워. 올해는 유난히 춥구만. 추워. 제법 추워.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 동생은 이때다 싶어서 말했어요. 아빠, 그럼 온도 좀 올리면 안 돼? 집이 너무 추워. 2도만 올려줘. 안 돼. 사람은 늘 춥게 살아야 돼. 추워야 밖에 나가도 추운지 모르지. 아 정말 이유가. 밖이랑 집안이 온도가 비슷하면 얼마. 아니 집에 오면 따뜻해야 되는데 집이랑 밖이랑 차이가 있어? 집에서 양말 신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뭐? 그럼 내가 따뜻해지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겠다. 아빠는 자신만만하신 표정으로 탁자 위를 힐끔 보시더니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고 사은품으로 받은 모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일인신 아빠가요. 또 아주 당당하게 옆에 있는 동생 담요를 몸에 두르시더니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해. 더우면 다시 벗었다가 추우면 다시 쓰고 더우면 다시 벗었다가 추우면 다시 쓰면 돼. 아껴야 잘 되는 거예요. 동생은 할 말 잃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치킨을 뜯으시며 추위를 피하는 방법을 전수하신 아빠 사진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여름엔 전기세 나간다고 선풍기도 제대로 못 틀게 하세요. 귀여우시다. 아, 아빠 너무 재밌으시다. 세상에. 이런 담요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귀여운 담요를. 안 돼. 어머. 예. 혼자 지금 놀이공원으로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그렇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네. 땡땡이 분홍 땡땡이 네. 담요를 예쁘게 쓰고 계시는 아버님. 다행이네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셔서. 네, 웬만하면 나이 드신 분이 이러고 보일러 있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네. 치킨을 드시고 계시네요. 치킨 먹고 싶네. 왠지 아버님 별명이 손에 기름 묻은 거 봐.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신 거예요. 아버님을 핑키라고 부르고 싶어요. 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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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매니큐어. 자, 사진은 컬투쇼 홈페이지 시청학 갤러리 게시판에 있습니다. 자, 네. 하나 더 읽어주시죠. 전 사연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노사연이구만. 윤성희 씨의 사연입니다. 이걸로 박수밖에 못 받았어. 천재적인 개그를. 윤성희 씨입니다. 저희 엄마는 늘 건강이 최고라고 외치시는 분이세요. 흑미, 조, 수수, 찹쌀, 현미 등등 잡곡으로만 밥을 하세요. 하얀 쌀밥은 한 톨도 넣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밥 먹은 게 고역이에요. 밥 먹는 게. 씹느라 이가 나갈 것 같아요. 매 끼니 잡곡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으로 넘기는 게 일입니다. 엄마 건강도 좋지만 잡곡만 넣으니까 못 먹겠어. 나 친정 오는 날이라도 잡곡 좀 하지 마요 좀. 알았어. 그렇게 다짐을 받아내고 휴일날 친정에 갔어요. 왔냐? 내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 작곡법 아니지? 걱정 마라. 오늘은 특별히 널 위해 콩밥을 준비했어. 콩밥이면 양호하다 싶어서 식탁에 갔는데 헐, 살다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콩밥은 콩밥인데 쌀에 콩을 넣은 게 아니라 콩에다 쌀을 넣어서 밥을 줬더라고요. 이건 무슨 제크의 콩나무도 아니더라고요. 콩폭탄 맞은 밥그릇을 공개합니다 하셨네요. 얼마나 크신 거예요? 와우. 뭐야 이 콩은? 콩으로요 눈을 가렸어요. 와, 왕콩이네. 와. 저거 있어. 저 킹콩이에요, 킹콩. 어? 킹콩이라고. 아, 저 너무 와. 왕콩인데? 이런 콩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긴 콩이 있어요. 무슨 콩이지? 무슨 콩이지? 예? 콩. 아, 작두콩이라 그래, 그거를. 작두. 내가 작두잖아. 왜 작두콩이라 그러지? 작두 타는 마음. 그만큼 신내린 콩이야.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다가 심은 콩. 아, 어떻게 저렇게 잘 그냥 집어넣을까? 네. 야 이거 헛소리 하는 엄청 거죠. 크다. 아, 이러다 하나 얻어 걸리겠거니. 근데 이분이 이 콩이 큰데 손도 커요. 콩보다 전 손이 더 재밌네요. 손도 콩이에요. 엄청나게 손 큰 여자네요. 손이 되게 커.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얼굴을 덮네요 손이. 장손.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쓰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기억할게요. 당신들 가만 보면 잘 말리는 스타일이야. 읽을 시간 있나요? 네, 읽으세요. 읽어야죠. 김여사님의 주차장 글쓴이 고태영님.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차량이 주차를 하려는 듯 교회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논으로 꺼고싱 했어요. 아, 좋아요. 진짜 달린 듯한 느낌이네. 꺼고싱! 장롱 면허이신 김 여사님께서 주차 연습을 하시려고 한적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셨다가 논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밖에 계셨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김 여사님은 사고는 둘째치고 창피하신지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지만 김 여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서 운전 조심해야 되지. 그럼. 아니 저걸 어떻게 빼는 거야 이제? 아, 들어갔어. 논에 슬라이딩 했어요. 와, 논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빼요 차? 우와, 야, 이게 대박이다. 너가 한참 푸르는 거 보니까 거의 초여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에는 한번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골대 안에 주차를 해놓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랬다고. 야, 이거는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주차를 하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이 차 갑자기 경운기로 보이네요. 예. 어우, 대박이다. 자, 사진은 월요일 게시판에 있습니다. 시청자 네. 갤러리. 많이 봐주세요.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네. 갈까요? 가셔야죠. 자, 뭐 일주일 한 주 뭐 계획은 뭐 있으시겠지만 그냥 가세요. 아, 네. 보내주세요. 네. 가면 돼요, 그냥 가면 저희가. 돼요. 네. 그냥 너- 일어나서 바로 가버리나? 네네. 노래 듣겠습니다. 밖에 축구 그런데. 더 앉아 있다가 그러면. 올뱅과 김현정이 부릅니다. 당연히. 예, 산희 씨와 김현정 씨였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는 당연히 너뿐 있죠. 당연히. 당연한 건 언제라도 당연히. Please don't stop the music. 자, 오늘의 빠꾸기. 추워지니까 생각난다. 네. Please don't stop the music. 3547님, 군 시절 눈 쓸다가 제설차에 같이 밀려봤어요. 누가 뒤에서 미는 줄 알았는데 제설차였어요. 너무 작업에 충실했구나. 0440님, 고드름이 생각나네요. 군대에 있을 때 어린이 팔만한 고드름으로 응침당했어요. 자, 2686님, 여친이 사준 18,000원짜리 잠바가 생각나요. 밖에선 춥고 실내에서는 더워요. 0624님, 군고구마나 찐고구마에 김장김치 싸서 한 입 최고죠. 거기에 동치미 국물 한 모금. 9785님, 한겨울에 좋아하는 가수 공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길거리에 신문지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민분이 먹던 빵을 주셨어요. 야, 이분은 정말 생각나겠다. 0324님. 귀 꽁꽁 얼었는데 야구하다 귀에 공 맞았어요. 진짜 야, 이거는 잊을 수가 없겠어. 9245님, 군대 동계훈련이 생각나요. 영하 날씨에 바닷물에 우리를 집어넣고 도가니 물었어요. 귀관들 춥나? 추워?
네, 당연히 춥죠. 이 사연은 작가분이 택하지 않았는데 읽어야 될 것 같네요. 9702님. 추워지면 생각나는 거는 컬투 크리스마스 콘서트야. 아,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꼭 이런 거 쓰더라 고맙게. 아, 난 꼭 이런 거 얘기하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창피한데 좀 도와주세요. 자, 6606님. 뽑은 지 3분여 지난 뜨거운 가래떡 한 줄을 들고 형이랑 장난치다 형의 목에 휘감겨갖고 형을 죽여볼 뻔한 적이 있어요. 7090님. 작년 이맘때쯤 스위치에서 전봇대를 붙들고 자다가 입 돌아가서 고생했는데 추워지니까 생각나네요. 예. 8713님. 겨울에 생각나는 건 나 홀로 집에 원투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하니까요. 9759님. 불 조심이요. 저 소방관이에요. 322 작년 겨울에 남자친구가 홍콩 가서 사왔다는 명품 시계. 얼마 후 놀러 가서 모닥불 앞에 있는데 시계가 녹아내렸어요. 시계가 어떻게 녹아? 자, 9530님. 비료 푸대요. 그 속에 집 넣고 썰매 타던 생각이 나네요. 네. 하나 더 해볼까요? 1955님. 초딩 때 겨울방학 때 시골에서 고구마 12박스를 한 달 동안 다 구워 먹었던 기억나요? 저 혼자서요. 고구마만 먹으면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12kg 쪘어요. 그냥 관계없이 0039님. 너무 웃기지 마세요. 운전 중 사고 날 뻔했어요. 써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러 갑니까? 3553님. 작년 겨울 지하철 끊기고 택시비도 없어서 지하철역에서 신문 말고 잤던 기억이 나네요. 전 여자인데요. 5407님. 옆집 살던 동생이 생각나요. 추운 날 같이 놀다가 과자 안 준다고 걔한테 엄청 맞았어요. 나보다 3살이 많았는데요. 난 걔보다 3살이 많았는데 맞았대요. 107하는 겨울바다에서 했던 불꽃놀이.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다음날 구렛나루가 다 타있더라고요. 신나게 놀았구나. 3787님. 국락교 5학년 때 오락실 갔다 엄마한테 걸려서 연탄 집게가 휘어지도록 맞았어요. 연탄 집게. 처마 밑에 고드름 생각나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칼싸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많이 했었던 기억 나네요. 1503님. 0773님. 추워지면 생각나는 거 여자친구요. 안 보이고 만질 수가 없어요. 겨울이 더 춥네요. 없단 얘기예요. 한번 뭐 포구도 짚고 만져보고 싶고 한데 없단 얘기야. 허공을 가르는 거죠. 0422 하나님. 여고 시절에 산 밑에 집이었던 저는 아침에 머리 감고 안 말리고 학교 가다 머리카락이 부러졌었던 기억이 한 움큼 부러졌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옆머리가요. 네. 저는 추우면 생각나는 게요. 이제 군 생활할 때, 홍천에서 군 생활할 때 너무 추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점호가 취소됐거든요. 너무 추워서 30도가 넘게 넘어와서 참새가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정말 추우니까 새가 얼어 죽어요. 거기 홍천 저도 흘려서 나왔는데 그때 저도 근데 소변이 바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네. 뚜두두둑 진짜 얼어요. 진짜 온다니까? 뚜두두둑 얼어요. 이렇게 깨야 돼. 빡! 진짜 얼었다니까. 진짜 못 믿네. 자, 디지털 출콜. 네, 오늘 끝곡입니다. 심플리 레드 스타스라는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또 내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섹시하세요. 네, 추억의 남은 하루 되시고 후회 없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애원하고 후회하고 거절하고 아들을 위협하여 나를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내가 희엔인 것 같아요. 우리는 6년 동안 함께했지만 이 남자 가우킴은 한 번도 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사람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남자의 말을 쉽게 믿기는커녕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어떤 여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때린 다음 튜템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온갖 질문을 받고 얼굴이 창백해지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해했습니다. 기계 나야. 내 성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성격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함께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아마도 그의 친척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젊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정말 내 사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알았더라면 나는 모두 배우이자 베테랑 배우인 이 모녀의 진짜 얼굴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시어머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위아래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나에게 아첨하며 빨리 결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삼촌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이 내 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엔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크게 갈 거야. 함께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어린 탐에게 다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언니,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처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위해 먼 친척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일 그녀가 나를 집에 초대하면 나는 남편, 아내와